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4일 월초 경마입니다. 11월 첫 주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몬 경마TV 총 273분이 구독해 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또 보답을 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노림수의 경주, 소위 승부 경주죠. 노림수의 복병맛비 다 오픈을 해드렸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경주도 제가 이 밥의 어리어리는 마필을 추천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때렸는데 인기순위 5위의 마필이었죠. 4위의 마필. 총 9두의 마필이 나오는 가운데 인기순위 4위였습니다. 우승을 했고요. 저는 솔직히 이 경주는 적중을 실패를 했습니다. 이 마타이탄이라는 마필을 좀 저평가를 함으로써 적중에 실패하긴 했는데 그래도 밥의 어리한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린 바 있고요. 자, 마지막 메인 승부처였죠. 이 파인의 꿈을 여러분께 강하게, 정말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마필이 당시에 총 12마리 마필이 나오는 경주에서 인기순위 8위였습니다. 인기순위 8위였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준우승을 했고 승부 적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짜릿하게 역전승을 했던 그런 마지막 경주였고, 1호 경마도 제가 5경주가 메인이었죠. 이때 저의 누림수는 톱메이트였습니다. 톱메이트. 역시 11두의 마필 중에 인기순위 5위. 5위의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인기순위 1위 마필가 들어오면서 배당은 상당히 짭짤했습니다. 11.5배, 16.5배. 자, 이렇게 적중을 했습니다. 저는 남다른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특히 배당 복병맛 찾기에 자신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 확실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에 따른 적중의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에 따른 경마TV에 제가 고배당의 품격이라 썼는데 저는 고배당 마필을 찾는 데서 상당히 좀 자신이 있고, 특히 승부 경주가 그렇습니다. 배당을 노릴 때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인기 마필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복병 마필을 축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복병 마필을 축으로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경마 예상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문의가 오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최근에 삼복 삼상을 많이 하십니다. 매출도 상당히 많이 늘고요. 저는 제가 이 문자 보내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제가 문자를 지난주에 보냈던 방식인데 따로 삼복 삼상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 이 문자로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지난주 10월 28일이었죠. 부경 마지막 경주에 저에 따른 추천마건은 2번 축의 1번이었습니다. 금요일 경마 마지막 경주였죠. 2번 축의 1번이었습니다. 한방 주력이었습니다. 한방 주력. 그러면은 2번 축의 1번이면 여기에 4번, 6번 반주력에 7번, 8번 받치기. 이거를 삼복승식으로 갔을 때는 2번, 1번이 당연히 축이 됩니다. 삼복승식. 그리고 4번, 6번, 7번, 8번 딱 4방이면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당시에 삼복배당이 58.6배였고요. 짭짤했죠. 그리고 1호 경마 같은 경우에도 저에 따른 추천마건은 4번 축의 3번이었습니다. 3번 마필이 아쉽게도 3착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경주를 지켜봤을 때 저에 따른 추천마건이 어떻게 됐냐면은 4번 축의 3번 한방 주력, 5번, 6번, 10번 반주력, 3번 축의 5번, 6번 방어. 그러니까는 이 막건 조합을 삼복승식으로 이해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4번, 3번이 한방 주력이죠. 이거는 삼복 한방 축입니다. 삼복으로 들어왔을 때 삼쌍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반주력이 5번, 6번, 10번이기 때문에 4번, 3번, 5번, 4번, 3번, 6번, 4번, 3번, 10번 이렇게 딱 3장의 막건이 되겠고, 역시나 삼복승식 33.8배 적중에 성공했던 경주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이 적중 광고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6차 말씀드렸는데 이 마번이 제가 이 종합된 마번이기 때문에 현장 문자가 삼복이라고 해가지고 뭐 달라질 필요는 없습니다. 막건수를 늘릴 필요도 없고요. 딱 한방 주력이면 뒤에 있는 마필들은 다 3위권 안고 하면 됩니다. 한방 주력이면 뒤에 있는 마필들 4번, 6번, 7번, 8번 안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부산 경마 제가 준비된 승부 경주는 오늘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입니다. 중간중간에 자막을 나갈 텐데 A급을 좀 자신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안정된 흐름이긴 합니다만 후반부에는 분명히 유동을 튑니다. 노림수의 마필도 있고요. 편성 자체가 그렇습니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후반부, 그래서 제가 5경주 오늘 첫 승부를 A급 들어갑니다. A급, 7경주 승부, 8경주 A급, 여기 9경주까지 A급으로 진행을 합니다. 5, 7, 8, 9가 승부처가 됐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전반부 1, 2, 3, 4경주가 자신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반부의 1, 2, 3, 4경주는 저배당이 상당히 유력한 그런 경주인데 아무래도 그렇죠. 이게 승부를 들어갔을 때 환수도 안 되는 경주를 승부로 들어가서 만에 하나 틀린다. 이거는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1, 2, 3, 4경주 같은 경우에는 자신있게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제가 현장 승부로 돌립니다. 왜냐면 현장에서 배당의 메리트가 충분하다. 이 배당의 메리트라면 이거는 승부를 해도 되겠다. 저배당이지만은 간명하게 승부로 들어갈 수 있겠다. 라고 확신이 들면 현장 승부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1, 2, 3, 4경주는 승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고요. 후반부에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에 저는 강하게 한번 오늘 붙어보겠습니다. 역시나 누림수의 승부처의 그런 복병마필이 존재하고 있고요. 오늘 이 경마TV에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 오픈을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경주 국산마 6등급의 1000m 레이스. 현재 총 9두의 마필이 나오고 있고요. 데뷔전 치르는 신예 마필. 거의 뭐 실전경이 없는 마필들이죠. 다만 이제 루키 원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우승 상금이 4등급 상금이라는 점. 그에 따른 승부 의지는 100%다. 그러니까는 최근에 그렇습니다. 이 루키 경주가 예전에는 좀 숨기다가 나중에 상금을 벌겠다. 이런 마필들이 많았다면 최근에 루키원 경주는 무조건 승부입니다. 이거는 뭐 우승을 해버리면 그냥 마필 가격 그냥 뽑을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루키2 경주보다는 루키1 경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진검승부이기 때문에 마필의 능력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한방 공략이 가능한 경주로 보여지네요. 그러니까는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고요. 5번 용상공기, 7번 하늘승리입니다. 2뒤의 마필. 7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인기순위 3위, 건조한 줄의 최종 기록이 1분 01초 7. 편성도 약하진 않았었고요. 자, 이번 경주 훈련 준비 과정이라든가 질병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정상적인 주기. 적임 기수인 송경윤 기수의 기승. 의심의 여지가 없죠. 편성이 이번 경주가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7번 하늘승리에 따른 기대치를 높게 볼 수 있겠고, 그러면 이외의 마필들 중에 이제 신마들의 능력 평가인데 돋보입니다. 5번 용상홍기라는 마필이 주행사를 치르고 데뷔전에 임하는 마필인데 저는 딱 이 마필의 능력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하늘승리가 인기순위 1위겠죠. 저는 기본의 능력평가만 해본다면 용상홍기가 80점이라면 하늘승리는 75점 정도 이렇게 능력평가를 매겼습니다. 그러니까는 한방 공략이긴 한데 7번을 이길 수 있는 마필은 딱 한두, 바로 용상운기입니다. 이 마필밖에 없습니다. 이 경주. 그렇습니다. 이 모든 마필을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뭐 다 되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안 되는 마필이 없습니다. 경마는 안 되는 마필 없는데 그거를 냉정하게 짚어내야지만이 그게 전문가죠. 따라서 일단 이번 경주는 7번과 5번 이 한 방을 저는 강하게 인정합니다. 글쎄요, 이외 마필들 중에서는 좀 3위권 도전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바로 9번 석세스 모카, 여기 1번 해랑영웅, 2번 에버스타, 3두의 마필 정도가 가능권입니다. 가능권인데 뭐 이 마필들의 능력을 1번이 더 낫다, 2번이 더 낫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1번, 2번, 9번의 능력은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뭐 누가 낫다라고 평가를 내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1번, 2번은 좀 더 빠릅니다. 9번 마필보다는 석세스 모카라는 마필보다는 좀 더 빠른 마필들이 1번, 2번이고요. 게다가 1000m의 최외곽 게이트의 석세스 모카? 그러면 9번 마필이 뒷심에서 월등하냐?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게이트의 이점이라든가 초반의 스타트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9번, 1번, 2번 중에서는 3위권 도전에선 1번과 2번의 여건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1경주를 정리해 봤을 때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전반부 레이스가 그렇고요. 주목할 마필 5번, 7번 이건 한방입니다. 한방 공략 3위권 도전에 1번, 2번, 9번인데 저희 따른 선택은 1번, 2번입니다. 1번, 2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제 1경주입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000m 레이스 역시 1경주와 마찬가지로 루키 원경주입니다. 우승 상금이 3,300만원 진검승부가 기대가 되는 경주가 되고요. 그러니까 뭐 능력 그대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1경주와 분석이 좀 흡사하네요. 2뒤의 마필의 능력이 상당히 많이 앞서 있습니다. 일단은 실전 경험이 있는 3번 블루 아이콘 여기에 1번 브레이브 히트입니다. 2뒤의 마필 3번 마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정중해 있죠. 이 마필이 데뷔 전에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주행심사 때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스피드도 있고요. 뒷심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최선이었습니다. 최선의 3위의 성적이었는데 이 편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상대 마필 자체가 총 8뒤의 마필인데 그다지 강한 마필이 없습니다. 상당히 약하고요. 대항마가 있다라면 바로 1번 브레이브 히트. 이런 마필들이죠. 이게 마필 가격이 3,000만원인데 이거는 뭐 그냥 우승하면은 그냥 마필 가격 뽑습니다. 한 방에 뽑고요. 강공은 필연이고 정말 좋네요. 제가 1경주에서 여러분께 용산 옹기라는 마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마필의 기본기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봤더니 이 브레이브 히트라는 마필은 용산 옹기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 정도로 마필 자체가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러니까는 걸음이 좋았다라는 표현보다 월등했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들께서 좀 더 와닿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만큼 기대치가 있고요. 저는 최근에 부경경마에서 정말 서승훈 기수의 그런 믿음이 정말 강합니다. 박재희 기수라든가 김혜성 기수라든가 정말 열심히 타주고 있고 최선을 다해주고 있고 성적도 나오는 그런 기수들인데 특히나 서광주 기수가 최근에는 정말 블루칩입니다. 신인 기수죠. 현재 총 19승을 기록 중에 있기 때문에 감량까지 받고 있습니다. 3kg의 감량이 있죠. 그야말로 최고의 여건이고 마필의 능력 뒷받침이 되고요. 서광주 기수가 신인 기수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 자리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는 옆에 선배 기수들도 있겠고 경험도 부족하고 겁도 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점이 있는데 서광주 기수는 상당히 영리하고 잘 탑니다. 자리를 잡는 데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마필의 능력은 되는데 신인 기수 되겠어? 라는 우려는 안 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2경주 역시 3번 블루 아이콘 1번 브레이브 히트 한방입니다. 저는 이 한방을 믿고요. 여러분들께서 꼭 필히 주목할 마필이 있습니다. 보병 마필이죠. 저는 이 마필까지는 안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4번 럼퍼스트. 주행심사를 1000m 1분 05초 7에 주파를 했는데 주행심사는 기록 싸움이 아닙니다. 마필의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기본 자료고 경주를 임하기 전에 그냥 합격만 하는 소위 말해서 1분 06초대만 들어오면 다 합격이죠. 이 기록 안에서는 다 해봐도 됩니다. 땡겨도 보고 모래도 맞춰보고 다 해봐도 되는데 냉정하게 어떻게 이 마필의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는 기록은 의미가 없죠. 제가 이 럼퍼스트라는 마필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럼퍼스트 얼핏 보면은 크게 특징을 못 찾으실 텐데 그 미흡한 부분을 캐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체형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현재 이마필이 2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요. 출발이 나쁘지가 않죠. 출발과 동시에 스피드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붙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냥 곱게 따라만 갑니다. 약간의 추진을 가긴 했습니다만 추진 반응이 일단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이마필은 스타트가 일단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게다가 스피드도 있고 초반에 추진을 가했는데 약간의 반응도 보였다는 점. 그러니까는 마필이 어느 정도 힘이 차 있는 모습이고 목스임사라든가 상당히 좋습니다. 안정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제 종반을 봐줘야 되는데 초반에는 좀 때리고 나왔죠. 근데 종반에는 이마필이 거의 추진이 없습니다. 그냥 붙잡고만 갑니다. 탄력이라든가 주폭이라든가 나쁘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추진을 가하는 듯 보이다가 또 이내 제어라는 모습인데 제가 볼 땐 이마필이 종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 또는 탄력을 딱 받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제어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무난하게 따라주고 있죠. 딱 때리고 탄력을 받는 시점에서는 또 제어를 합니다. 밀지를 않고 전혀 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마필의 근성이라든가 뛰려는 의지라든가 탄력 자체는 절대적으로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이 경주를 봤을 때는 약간 미흡한 차이긴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최선은 아니었고요. 종반에 탄력을 딱 받는 시점에서는 약간의 그런 제어성의 말무리.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6조 마방에서 유연명 기수가 딱 데뷔전에 고삐를 잡았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단은 데뷔전에 상금도 있고요. 이 마필이 3천만원짜리 마필인데 1등 상금이 3,300입니다. 아낄 이유가 없죠. 이미 주행수사 때부터 약간의 은폐의 모습에 유연명 기수의 기승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3번 블루 아이콘과 1번 브레브히트가 월등히 센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이 4번 마필까지는 필히 안고 가줘야 된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부경에서는 김혜성 기수가 기승 정지입니다. 기승을 못하고요. 다실바 기수도 다음 주까지 기승을 못합니다. 박재 기수 금요일날 기승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부경에서 활약 중인 1, 2, 3 기수들이 이번 주 특히 금요 경마는 다 기승을 못하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 서승훈 기수, 유연명 기수, 고참급 기수들 중에서는 2명의 기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데뷔전에 유연명 기수의 안장 교체다. 게다가 데뷔전 치고는 이 훈련 강도가 상당히 강합니다. 습보를 6바퀴 돌렸고요. 유축헌데 이 정도의 준비 과정이라면은 무조건 때린다. 데뷔전 때부터 제가 볼 때는 약간의 은폐의 모습이 있었다. 여러분들 이거 나쁜 표현이 아닙니다. 어차피 주행심사는 기록 내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다 해봐도 되고요. 모래도 맞춰보고 땡겨도 보고 다 해봐야 되죠. 그리고 실전에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이게 과연 최선을 다했느냐? 은폐였느냐? 이거에 따른 평가가 중요할 뿐이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데뷔전 이번 경주의 이마표는 제가 볼 때는 승부다. 승부를 하면은 충분히 스타트, 스피드, 뒷심의 추진 반응, 기대치는 있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정리해 본다면 이제 1번 브레브히트 저는 가장 세게 봅니다. 이마필을 저는 우승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3번 블루 아이콘, 4번 럼퍼스트, 이뒤의 마필의 도전이 예상되는 이경주입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서 되고요. 그냥 기존의 국산마 6등급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기복마 또는 신예 마필 간의 경쟁이고 역시 크게 이변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2위권에서도 어느 정도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실 부분이 직전에 10월 7일이었죠. 아름다운 인연, 황후파이터, 풍운조화, 호랑가시, 이마필들이 이번 경주 고스란히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는
2번 게이트에 아름다운 인연이 있겠고 3번 게이트에 풍운조화가 있겠고요. 여기에 6번 게이트에 황후파이터, 7번 호랑가시가 동일하게 리턴 매치를 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경주를 보셔야 되겠죠? 이 경주를 보면 전반적으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경주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의 아름다운 인연. 당시에 3번, 그러니까는 아름다운 인연이 준승을 했고 황후파이터 3등, 풍운조화 4등, 호랑가시가 5등이었습니다. 이 마필들이 어떤 전개를 펼쳤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마필, 준우승 마필이죠. 3번 아름다운 인연을 먼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출발 과정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셨나요? 아름다운 인연이 지난 7월 달에 데뷔전이었고요. 8월 달에 두 번째 경주였는데 이 마필이 다 앞선의 전개를 펼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이죠. 그런데 완전히 샌드위치 마크를 당하면서 뒤로 쭉 밀렸습니다. 장점 발휘가 단 1도 안 됐죠. 웬만한 마필들은 이런 출발이라면은 그냥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종반의 걸음도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 마필의 경주력은 좀 남달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이 상대 마필도 좀 봐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8번이 황후파이터고 8번 마필, 10번 마필이 풍운조화였고요. 여기에 1번 호랑가시가 게이트 2점 선행전개를 펼칩니다. 거의 내측 선입전개였죠. 그러니까 1번은 거의 곱게 가는 거고 1번 마필, 3번 마필 1번은 뭐 거의 최적 전개입니다. 10번과 8번은 좀 외곽을 돌았고요. 3번은 여전히 내측 모래 맞을 거 다 맞고 또 진로 또 막히면서 제어를 하면서 아주 그냥 우여곡절 끝에 올라옵니다. 전개를 펼치고요. 1번은 정말 모래도 안 맞았죠. 따라가는데 거의 선행으로 봐야 됩니다. 8번은 스피드가 좀 좋기 때문에 좀 더 붙었고 당시에 10번 풍운조화는 좀 외곽을 두면서 후미권의 전개를 펼쳤고요. 이때 3번 마필의 걸음이 얼마나 좋았냐면 1번은 거의 최적 전개였죠. 이거는 거의 최선입니다. 거의 100%. 마필의 능력의 100%였다. 3번은 정말 10% 정도밖에 현재까지 전개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또 같이 볼 부분이 8번 마필, 10번 마필이죠. 10번 마필은 최선 올라오고 약간의 기대는 감이라든가 마필이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은 있긴 한데 이 마필의 완성도가 탄력을 딱 받는 시점에서는 일단 1번 마필은 벌써 8번 마필한테 따였죠. 거의 최적이었습니다. 이 마필은 호랑가시입니다. 8번이 황후파이터였고요. 3번이 아름다운 인연, 10번이 풍운조화. 풍운조화는 거리 손실이 좀 있었다. 3번은 출발부터 막혔다. 1번은 최선이었다. 8번도 거의 최선이었다. 3번의 걸음이 폭발적입니다. 10번의 걸음이 여력도 남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3번이 그때 당시 준우승이었고 호랑가시 5등, 풍운조화 4등, 황후파이터 3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주만 지켜보면 아름다운 인연은 최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 자체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볼 부분이 이전에는 선행 경기를 펼쳤는데 추입도 된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전개가 펼쳐져도 또는 이번 경주 역시 직전과 같이 이렇게 충돌 피해, 진로 막힘이 또 되겠느냐. 그런 변수가 없다라면 그냥 믿을 수 있는 마필입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고요. 반면에 호랑가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직전에 최적이었고 게다가 직전에는 50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무뎌졌는데 이번에는 54kg의 부담 중량 메리트 단 1도 없습니다. 황후파이터도 직전에 거의 최선이었습니다. 이 마필이 최선의 걸음으로 볼 수 있고요. 반면에 풍운조화라는 마필도 약간의 외곽을 돌면서 전개가 좀 불리했는데 그래도 이 마필은 종반에 올라오는 탄력감을 일단은 보여줬습니다. 풍운조화라는 마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를 이 경주가 아니었죠. 10번 게이트였죠. 이 경주였습니다. 10월 7일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정도영 기수의 안장 교체인데
제가 볼 땐 이번 경주를 한번 그때 당시 뛰었던 마필들을 종합해 본다면 일단은 풍운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 마필이 늘어난 부담 중량이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유리할지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 마체가 이 마필은 크지가 않습니다. 410kg대의 마필인데 오히려 권오창 기수라든가 이용락 기수의 기승을 통해서 감량이 유리하지 정도윤 기수의 기승술이 과연 필요하겠느냐?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이 안장교체가 상당히 좀 안 좋다, 악수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반면에 2번 아름다운 인연의 마필은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 호랑가시 같은 경우에도 직전 대비 오히려 부담이 좀 늘었죠. 메리트 없습니다. 황호파이터 그냥 꾸준히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최선이긴 했는데 뭐 기록과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이 마필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상대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 말이 4번 명성차지입니다. 명성차지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이 마필이 계속 가능성만 보였는데 역시 직전 경주를 기점으로 이제 입상에 성공했던 모습이었고요. 1300 건조한 주로의 지원 F 타임이라든가 최종 타임. 자, 이번 경주 안장교체가 최시대 기수, 다실바 기수 기승 정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장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의지는 있고요. 마필의 능력상 경쟁력 충분합니다. 이번 경주에 2번 아름다운 인연의 마필과 대항마로 꼽힐 수 있는 마필 말이 4번 유력합니다. 4번 마필 강하게 믿을 수 있는 네이스가 됐고요. 이외의 마필들은 이제 1번 원더풀 스마티. 원더풀 스마티가 그래프만 놓고 보면 평이하죠. 4등, 5등, 6등, 4등 평이한데 이 마필의 기록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스타트도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 마필을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제가 볼 때는 원더풀 스마티가 5세 앞말에 27번 경주를 치러서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다. 이 수치상의 전적도 중요하긴 합니다만 중요한 거는 최근의 경주 내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상대가 좀 강했을 뿐이지 이 마필의 본연의 타임은 분명히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 타임이 이번 경주에 비교가 된다, 대입이 된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경마는 기록 경쟁력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같은 날 뛰었던 마필들의 기록 싸움은 인정이 되지만 일주 뒤에 이때 당시 주로 빠르기와 이때 당시 주로 빠르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가 될 수는 없죠. 단 그래도 객관적인 자료는 된다 라는 점에서 1번 원더풀 스마트는 제가 볼 때는 복병 마필로서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고, 또한 이 마필이 최근에 구절염의 질병에서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충분히 주목할 마필 인정이 됩니다. 이외에 이제 5번 퓨어 매직이라는 마필은 스타트가 상당히 좀 빠른 강점이 있죠. 선행력 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 게다가 제가 볼 때는 또 감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위 등급의 능력차가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에서 4kg의 감량 이점은 상당한 플러스 알파입니다. 따라서 게다가 선행력 마필이고요. 퓨어 매직은 저는 복병 마필 추천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요점은 이거죠. 아름다운 인연, 부동의 축. 여기에 유력한 대항 마필은 4번 명성차지. 상대 마필은 1번 원더풀 스마티, 5번 퓨어 매직, 6번 황호파이터입니다. 반면에 풍운조화에 늘어난 부담 중량 메리트 없다. 호랑가시 역시나 지구력 부족, 부담이 늘어서 메리트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3경주 2번 축에 4번 한 방을 저는 강하게 인정을 하고요. 보병 마필 1번, 5번, 여기 6번 마필까지 3위권 도전이 예상되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앞말 간의 경쟁이고요. 이번 경주까지만 저배당이 상당히 유력합니다.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이번 경주 역시 크게 변수는 없어 보입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은 말이 4번 정든노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그동안에 뛰었던 성적을 놓고 보면 이편성에서는 그냥말로
한 사이즈 위의 마필입니다. 강력하게 믿을 수 있는 마필이고요. 게다가 교체된 안장이 최은경 기수에서 서승훈 기수의 교체, 게다가 관절염의 질병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9월달이었고요. 최근에 깨끗합니다. 훈련 강도라든가 준비 과정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초반에 그렇게 빠른 마필은 아닌데 1300의 거리라면 또는 이번 경주의 레이스의 흐름을 감안해 본다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합니다. 그에 따른 능력 발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발이 4번 정든노. 자, 이 마필을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 있고요. 딱 2뒤의 마필입니다. 2위의 마필들의 그런 경쟁력은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드리고 1번 골든로즈, 2번 썬더클라우드입니다. 썬더클라우드가 6월달, 그러니까 6등급 경주 7월달이었죠. 우승을 한 다음에 승급한 이후에 3번의 경주를 치렀는데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직전에도 기록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런 전개를 감안해 봤을 때는 외곽을 좀 다소 돌긴 했었고요. 감안해 봤을 때는 기록과 걸음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특히 9월달에는 준우승의 성적도 있고요. 이번에 신인기수 기승인데 감량이 있점이다. 저는 이 썬더클라우드가 마체가 이 마필이 또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430kg대. 그래서 오히려 최상현 기수라든가 이성재 기수라든가 서수홍 기수의 기승도 유리하긴 합니다만 이 마필의 체형을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홍락 기수의 기승이 상당히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썬더클라우드가 최외곽 게이트였다? 그러면은 이 마필이 빠르긴 합니다만 최외곽에서 이홍락 기수가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마도 저는 저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최외곽 게이트에 있었다면. 반면에 이번 경주는 2번 게이트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여건이라면 충분히 능력 발휘를 기대해볼 수 있는 최적의 여건으로 인정이 됩니다. 2번 마필. 1번 골드로즈 같은 경우에는 대상 경주를 치른 마필이죠. 7월 10일 우승을 했고요. 주행 상태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저는 이 마필의 잠재력을 뒷심도 그렇고 스피드도 그렇고요. 높게 평가했던 마필인데 대상 경주 출전, 그 다음에 직전의 졸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 경주 출전은 상금이 남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반 경주의 준비 과정과 훈련은 거의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이게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남다릅니다. 마방에서 먹이는 것도 틀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 어린 마필이 이때 무리를 했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죠. 상대는 강했고 훈련은 또 강한 훈련을 소화를 했고 이 경주를 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반 경주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연투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투라는 거는 이때 우승을 했고 이 우승이 아니라 연속 승부가 절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 특히 대상 경주를 치고 난 바로 다음 일반 경주는 저는 웬만큼 센 마필 아니면은 그다지 강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골드로즈라는 마필을 인기순위 5위의 마필이 꼴찌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부를 아낄 수밖에 없었던 또는 무리수를 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주였다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승부죠. 정상적인 주기에 훈련 제대로 시행을 했고 질병량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1번 골드로즈는 국산마 5등급의 또 앞말간의 경쟁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는 이외의 마필들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만큼 기본의 사이즈 차이가 확실히 나기 때문에 4번 정든노를 강축으로 해서 2번 썬더클라우드, 1번 골드로즈 딱 2뒤의 마필 홀짝 게임으로 추천됩니다. 4번 축에 1번, 2번 딱 두 장의 막권으로 압축이 될 수 있는 4경주입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는데 이번 경주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를 제가 자신있게 A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A급 승부처. 이거는 뭐냐면 노림수가 확실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만큼 노림수에 있는 마필이 있고요. 항상 경주를 먼저 분석하면서는 이 편성이 어느 정도 수준일까, 현재 나오는 마필들이 대략 어느 정도 사이즈일까를 봐줘야 되는데 뚜렷하게
강자가 없습니다. 최근에 잘 뛰고 있는 마필들이 거의 없죠. 그러면 이제 눈에 띄는 마필이 2번 아너킨입니다. 뭐 이번 경주의 인기순위 2위, 1위 정도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고 그만큼 직전의 내용이 정말 좋았습니다. 1200m 레이스 5등급 강편성 1분 14초 8 기록, 강한 편성 모든 게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러나 이번 경주에 제가 이 마필을 왜 의심을 하냐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이 편성이 왜 약한지를 설명을 드리는데 아너킨이 센 마필이죠. 그러면 이 마필 놓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직전 대비 이 마필은 최근에 관절염, 구절염이라는 질병력이 꾸준하게 있습니다. 10월달까지 질병력이 있었고요. 그러니까는 직전에 경주를 치르고 난 다음에 관절염의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게다가 직전에 이 마필이 훈련이 얼마나 강했냐면 습보를 무려 7바퀴를 돌렸습니다. 상당히 강도롭게 훈련을 시작을 했죠. 이번 경주 습보 딱 한 바퀴입니다. 출발 연습을 열심히 하긴 했는데 훈련 강도는 현저하게 낮아졌고요. 유축컨대 역시 그래서 이 병력 내용을 봐줘야 됩니다. 아, 이래서 이 마필이 훈련이 약했구나.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다. 게다가 안장은 또 신윤석 기수로 김혜성 기수 상당히 많이 약해졌습니다. 인기 마필이 그렇고요. 뭐 여기서 이제 또 인기로 모을 수 있는 마필이 6번 원더풀 파일인데 원더풀 파일도 그렇게 임팩트 있는 활약은 아닙니다. 직전에 공백기를 거쳤고 복귀전을 치렀는데 뭐 나름대로 잘 뛰었습니다. 뭐 유해명 기수의 기승의 19조 수승의 마필 기대치는 있지만은 객관적으로 냉정해 봤을 때는 이 마필도 그렇게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은 아니다. 그러면 인기순위 1, 2 마필이 이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이 편성 상당히 좀 약편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마필은 바로 1번 가디언 엔젤입니다. 가디언 엔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월 달에 우승을 했죠. 그리고 나서 승급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승급한 다음에 이 마필이 계속 안 좋았습니다. 부진했고요. 충분히 휴식을 취했고 현재 5월 27일 경주를 치르는 다음에 거의 한 5, 6개월 23주죠. 공백기를 거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필이 유축컨대 과연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 이미 그 잠재로 인정이 됐고요. 좋아졌다라면은 노림수의 이유는 충분하겠죠. 그러니까는 이 마필이 좋아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딱 주행사 걸음입니다. 이때 당시에 탄력이라든가 스피드 어느 정도로 마필이 좋아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걸음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완벽하게 휴양을 거치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부산경남 경마공원 제30 당시에 7번 게이트였고 김혜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 나쁘지 않죠. 예전에 이 마필이 1000m를 선행 1순으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타트라든가 스피드는 크게 문제가 없는 마필이고 추진 거의 없죠. 그냥 곱게 순위는 약간 밀리긴 한데 제어성의 말머리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마필 가는 대로 유도하는 대로 말머리를 펼치고 있고요. 종반에 9번, 6번, 3번이라는 마필이 많이 앞서 있고 이 3번은 앞선에 일경주 제가 여러분께 추천드렸던 용상홍기라는 마필입니다. 제가 기본기가 좋은 마필이다라고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 있었는데 이 마필과 뒷심의 추임력을 감안해 보면 물론 이제 여기서 약간의 추진을 가했습니다. 추진을 가했을 때 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순응하는 모습은 아니었는데 딱 탄력을 받는 시점부터 그때부터 봐줘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 마필의 탄력을 제대로 받습니다. 보시면 약간의 모래를 맞추는 듯한 그런 모습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주인 신사 때 여러분들 이런 마필들이 있습니다. 마방에서 신마들 같은 경우 또는 기존 마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래를 맞는 적응을 하면서 나름대로는 적응력을 쌓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전이 아니기 때문에 주인 신사 때 다 해보는 거죠. 딱 탄력을 딱 받는 시점에서 이 마필의 걸음이 상당합니다. 주폭 자체가 앞선의 3번, 6번, 9번 마필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추진을 딱 두 번 대고 그 다음부터 탄력을 받는데
매섭죠. 거의 뭐 상대 맞비가 견뎌봤을 때는 전혀 걸음이 문제가 없고, 그래서 이런 맞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본기는 분명히 좋은 맞빌이다. 기본기는 잘 갖춰진 맞빌이고, 이 편성이 강하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가디언 엔젤이 비록 공백 기후에 첫 출전하긴 합니다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조졌고, 마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5개월, 6개월 만에 출전하면서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정말 좋아진 모습이 10월 15일 주임사 때 이 걸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입증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입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그러면 가디언 엔젤이 승부를 한다, 좋아졌다 라고 가정했을 때 이 편성에서 되겠느냐? 100% 됩니다. 여러분들 이 편성 자체가 빠른 마필들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노킨도 종반에 추입력을 발휘하는 마필이고요. 뭐 최강도 드림도 추입형 마필, 스타티세, 오메가걸, 원더풀 파일도 초반에 빠른 마필이 아닙니다. 그냥 따라가는 마필이고 다 그렇죠. 저는 이번 경도 선행까지 봅니다. 가디언 이제 무난하게 잡고 선행입니다. 따라가도 되고요. 여러모로 다양한 이번 경주의 포지션을 갖추고 있는 마필, 그에 따른 능력상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봤을 때는 인기수에서 이 마필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노려야 되겠죠. 이번 경주 5경주의 A급 승부의 노림수는 이 마필입니다. 가디언 엔젤. 가디언 엔젤을 강력하게 여러분께 제가 힘을 실어 드립니다. 그냥 뭐 어설프게 이 마필 되고 이 마필 되고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가 아니라 딱 추천을 드립니다. 가디언 엔젤입니다. 이번 이제 5경주에 강력하게 들어볼 수 있는 마필은 1번 가디언 엔젤, 강력하게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겠고, 이외 마필들 중에서 이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현장에서 주로를 파악하고 과연 임팩트 있게 주력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이 부분에 따른 현장 고민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로서는 이미 준비는 되어 있고 압축은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한번 최적의 막권 조합으로 A급 주력 저의 목표입니다. 5경주 A급 승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고 꼭 참고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이번 경주 역시 감명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인기 마필 한두에 따른 평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역시 능력평가와 전개를 조금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마필, 이 마필을 만약에 못 믿는다? 저는 이번 경주 배팅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만큼 패트리엇의 그런 퍼포먼스라든가 이 마필의 잠재력, 능력 상당히 돋보이고요. 단순하게 이 마필이 스타트만 좋은 게 아니라 데뷔할 당시만 해도 이 마필의 스타트가 그렇게 빨랐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을 높게 평가했을 때 어떤 부분을 봤냐면 스피드, 그러니까 출발과 동시에 스타트는 그렇게 빠르지 않았지만은 밀고 나오는 그런 대하시라든가 스피드, 그리고 종반의 뒷심의 완성도, 이 걸음이 좋았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 역시나 데뷔전 때 준우승 기록 상당히 좋았죠. 10월 21일 1300의 거리 부담 전혀 없었습니다. 선행 1순위였고요. 뒷심의 여력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경주 승급전에 부담 중량이 적지만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마필의 잠재력이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건이고, 파인게의 병력 내용이 있죠. 단, 이 병력은 9월 29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전 경주 뛰기 이전이었죠.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훈련 강도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이 또한 2주 만에 나왔기 때문에 문제없이 준비가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8번 마필을 일단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관건은 말이 7번 색색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이 색색이의 소위 기본적인 잠재력이죠. 그러니까 이 주행사를 보고 저는 모든 마필의 능력을 평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업데이트는 되죠. 뛰고 나서 또 다른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기본적으로 이 색색이의 능력을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직전 경기에도 다습주로의 정말 나름대로는 약간의 늦발김이, 출발 과정에서 약간의 진로 막힘이 있긴 했습니다만 편성이 좀 약했었고요. 그래서 이 우승의 기록과 성적을 이렇게 높게 평가하지는 않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마필이 현재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병력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도 측정용 뛰고 난 다음에 병력사항이 있고요. 물론 이제 충분한 휴식을 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이마필로 물음표가 좀 남아 있습니다. 두 가지죠. 월등한 잠재력이 있다면 충분하게 쉬었기 때문에 가능성을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있는 마필도 아닌데 질병력이 있다? 불안합니다. 거의 뭐 인기순위 2위, 3위 정도의 마필인데 항상 인기 마필을 뺀다라는 거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에 따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요거 때문에 그냥 될 것 같다. 바치십시오. 안고 간다. 의미 없습니다. 안 될 것 같으면 과감하게 돌리거나 빼야 됩니다. 저는 7번 마필은 좀 불안하다 보고요. 그러면 이제 대안을 꼽아 봐야 되는데 바로 2번 보람이라는 마필입니다. 보람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나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빠른 마필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선입 전개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이고요. 제가 이 보람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승기수와의 호흡도 좀 아쉽긴 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훈련 강도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조금 약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뭐 유축컨대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9월 3일까지 이마필이 구절염에 좀 질병력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여파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는 깨끗하죠. 게다가 지구력 보강에 엄청 공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길게 훈련을 한 게 아니라 강도 높게 뒷심 보강에 스포주기를 때리면서 뒷심 보강에 공을 들였고요. 2번 게이트의 이점에 50일의 부담 중량 절대 나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신인 기수라고 해서 저평가할 필요는 없겠고 그 여건, 경주 편성, 전개를 보신다라면 또는 준비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마필의 여건은 최상입니다. 훈련이 마음에 들고요. 게이트 이점도 좋고 게다가 거리도 짧고 부담 중의 이점 상당히 유리합니다. 제가 볼 때는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2번 보람이가 색세기를 대신할 수 있는 첫 번째 대안의 마필이고 보람이라는 마필이 선행용 마필의 그런 습성이 있다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말이 천마서입니다. 천마서가 5세 마필이죠. 5세 마필에 33번을 뛴 마필이다. 게다가 현재 5등급에 남아있다. 센 마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는데 단순히 그렇게 볼 게 아니라 냉정하게 최근의 경주가 어땠느냐. 이 마필은 최근에 기록과 성적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단 상대가 강했고 네이스름이 좀 빨랐고 앞선이 강했기 때문에 또는 편성이 강했기 때문에 아쉬웠을 뿐이지 이 마필의 본연의 타임은 꾸준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마필의 상태가 이상이 없고 마반에서 꾸준하게 승부를 해주고 있는 마필이다. 그러면은 이런 마필들은 편성만 맞으면은 승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번 경주 내측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보람이라는 마필이 7번의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 그런데 보람이라는 마필이 만약에 무너지면 그에 따른 또 대안은 어떻게 되겠느냐? 딱 두 마리. 5번 투투라임. 이 마필도 최근에 완벽하게 좌상향이죠. 좋아지고 있고요. 최외곽에 있는 천마서. 이 마필들이 종반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간명합니다. 이미 설명드릴 수 있는 마필은 다시 설명을 들었고요. 현장에서 패트리엇, 색색이 한방 깜빡깜빡 할 것입니다. 뭐 유축권도 그렇게 배당이 예측이 되고 단 저는 8번 인정하되 7번은 무조건 뒤로 돌리고 들어갑니다. 물론 이제 이 마필 현장 상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에 따른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안이 있다라면은 2번 보람이 11번 천마서 여기에 5번 투투라임 공교롭게도 5번과 11번이 상당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보병 마필들인데 이 마필들은 3복 또는 3쌍의 노림수를 가지고 들어가신다면 종반에 한 발을 쏠 수 있는 마필들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복병은 5번과 11번 이 마필들을 필히 안고 가줘야 됩니다. 정리해 본다면 패트리엇은 부동의 축입니다. 이 마필을 빼면 이번 경주 배팅 안 됩니다. 여기에 2번 보람이, 천마서, 투트라임, 저의 누림수에 3두의 마필이 되겠고요. 색색이는 제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불안하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외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실질적으로 예고를 드렸던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외산마 4등급 경주라는 점이 이번 경주의 포인트고요. 이번 경주가 국산마 4등급의 마필, 외산마 4등급의 마필, 제가 누차 최근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이 편성의 외산마 4등급에 국산마가 외산마필이 나왔다? 무조건 국산마가 셉니다. 웬만하면 그렇습니다. 단 이번 경주는 외산마필들이 은근히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거의 신흥 기대주들, 그러니까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이 아니라 상당한 잠재력 있는 마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역시 뭐 주목할 마필은 국산 마필이죠. 1번 희망펀치. 크게 변수는 없습니다. 직전 대비 부중이 좀 늘긴 했는데 최근의 경주력 1200m 레이스는 그야말로 발군입니다. 기록도 정말 좋았고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선행 경기를 펼쳤는데 사마랑 타임이 37초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마랑 타임 아시죠? 종반에 600m 거리입니다. 600m 타임이 37초대, 8초대라면 선행 맞추고는 정말 상당히 호기록이고, 여기에 이마필이 또 메리트가 있는 게 GNF 타임이 13초대 초반입니다. 거의 추임마 못지않은 뒷심이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승기수는 유연명 기수 1번 게이트 2점. 단 이제 2.5 늘어난 부담력의 변수인데 기본적인 체형을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목할 마필, 인기마답고요. 팔릴 수 있는 마필. 여기 이제 8번 그린치타. 이 마필도 3세 안말인데 약간의 스급한 다음에 붙임은 좀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좀 거리 부담이 좀 있었고요. 역시나 그린치타 같은 경우가 아직의 완성도는 1600, 1400을 소화하기는 조금은, 또는 강편성과의 경쟁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직전에 완연하게 호전된 모습이었습니다. 뒷심의 경기력은 상당히 좋았고요. 상대 마필도 만만치 않았던 여건에서 이 마필이 선전했었죠. 그래서 주목할 마필. 저는 이번 경주에 키를 죽이는 마필은 이 마필들이 아니라 물론 이제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다음에 이제 외산 마필 3대의 마필입니다. 바로 언브레이크, 에이스킬러, 더 에어까지 이렇게 3대의 마필이 이번 경주에 일단은 키를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센 마필은 언브레이크라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12월 3일 데뷔전 때 성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데뷔하기 이전에도 이 마필은 저는 남다른 기대주다라고 이미 평가를 내린 바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공백기가 9개월 상당히 길었고 직전에 복귀 적응을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조인건 교수의 안전교체. 제가 이 주행스타트 에코노미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마필의 혈통과 다양하게 봤는데 역시 1억의 고가의 마필이네요. 1억 5천만원에 근접하는 고가의 마필답다라는 게 저에 따른 평가였습니다. 공백 적응 중에 있는 마필. 자, 실질적으로 이제 키를 죽이는 마필 이 마필이죠.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희망펀치, 그린치타, 언브레이크 이 3대의 마필 저는 의심 여지가 없습니다. 1번, 8번, 9번 끝나도 무방할 수 있는 경주인데 여기에 이제 주목할 복병 마필들이 있습니다. 바로 두 마리입니다. 에이스킬러, 더 에어라는 마필. 이 뒤에 마필 한번 주행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워낙 평소에 강하기 때문에 주행사는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마필들의 걸음이 정말 좋았다라는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에이스킬러라는 마필은 4세 마필이고요. 이전에 공백 이전에도 가능성 보였는데 현재 27주 만에 나오고 있고 이 주행사 걸음 자체가 정말 좋았죠. 공교롭게도 물론 이제 주행사의 성적을 놓고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때 우승을 했던 에이스킬러 다 장기 휴양 마필이었습니다. 나이스 최강도 외산마 4등의 마필이죠. 이 나이스 최강이 지난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외산마 4등급.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은 걸음발에서 비교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6번, 7번이고요. 제가 노리는 마필, 주목할 마필은 바로 6번 에이스킬러라는 마필을 먼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옆에 나이스 최강이 7번 마필이죠. 지난주 외산마 4등급 우승을 했던 마필.
출발이 상당히 순조로웠습니다. 뭐 크게 악벽도 없고 청해 마필, 스타트라든가 스피드 상당히 좋고요. 크게 추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필이 의지가 돋보이죠. 뛰려는 의지가 순수하게 스피드만으로도 외곽에 딱 앞선의 선입권 또는 선행권에 붙습니다. 거의 경합 양상이고요. 이제 7번 마필 안쪽에 들어가고 엄청 채찍을 댑니다. 반면에 6번은 단 한 번의 현재까지 채찍이 없죠. 7번 마필이 지난주 예선마 4등급에 우승했던 나이스 최강. 6번, 7번. 7번은 꾸준하게 추진이 됩니다. 6번 마필 단 한 번의 추진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주폭과 탄력이 예사롭지가 않죠. 정말 마필이 많이 좋아진 거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유연하고요. 그냥 끝내는 이겨버렸죠. 단순하게 이제 걸음의 탄력만 좋았다는 게 아니라 이 나이스 최강이 지난주 6경주에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코차로 외산마 4등급 경주였죠. 이 부분에서 충분히 일정 부분 좀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고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마필인데 더 에어라는 마필. 이 더 에어가 그렇습니다. 이게 직전에도 또 부진했었죠. 이 마필은 그동안에 데뷔한 이후에 출전한 3번의 경주 다 꼴찌입니다. 특징이 뭐냐면 이 마필이 이제 9번 게이트에 있는 연습 중에 했던 마필인데 더 에어라는 마필. 주행심사 6경주 휴양마 6마리와 모준호 기수하고 9번 게이트입니다. 스타트가 이 마필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나쁘지가 않고요. 거의 뭐 추진도 없는데 옆에 보는데 외곽에서 앞선에서 밀리지가 않죠. 스피드 상당히 좋고요. 이때 뭐 단거리 극강의 마필이죠. 닥터 시전하는 마필. 이런 마필도 있었고요. 종반까지 추진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탄력에서 이 마필이 크게 밀리지가 않습니다. 9번 마필이죠. 4번 마필이 닥터 시저입니다. 거의 뭐 단거리 극강의 마필이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보실 부분이 내축에서 좀 빼고 갈 수도 있는데 약간의 모래를 좀 맞추면서 적응력을 쌓고 있는 마필입니다. 모래를 일부러 맞추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진로가 좀 열리면서 가는데 계속 추진을 가는 듯 보이는데 제어입니다. 걸음은 상당히 좋죠. 닥터 시전한 마필과 뒷심에서 붙잡고도 밀리지가 않습니다. 전혀 밀리지가 않고요. 이 닥터 시전하는 마필은 어떤 마필이냐면 9전 3승 준우승 준우승 3회. 최근에도 이 마필이 4등급에서 우승, 3등급에서 준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8월 20일 날 더에라는 마필과 동일하게 주행사를 치렀던 그런 마필이고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더에라는 마필이 주행심사 때 걸으면 정말 좋은데 정작 실전에만 들어오면 이 마필이 어떤 성적이냐면은 꼴찌 11등 직전에도 12등. 글쎄요. 선행 출하이가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죠. 이때는 뭐 선의권에 붙었다가 종만에 뒤로 밀렸던 모습이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딱 이 비교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이 더에라는 마필과 딱 비교가 되는 마필 한도가 있습니다. 하디찰리입니다. 하디찰리라는 마필이 14번을 떠서 딱 준우승 1회였는데 이 마필이 바로 직전 경주에서 딱 준우승을 했죠. 여러분들 이 하디찰리가 어떤 마필이냐면 딱 더에어랑 맥을 좀 같이 합니다. 주행심사 때 그러면 인류 마필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그냥 기록이라든가 성적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걸음이 그렇습니다. 이거 다 보여드리는 좀 그렇고요. 항상 주행심사 때는 어마무시합니다. 걸음이. 그런데 정작 이 마필이 실전을 치르면 꼴찌 4등, 4등, 11등, 12등, 12등, 10등, 9등, 11등. 그래서 제가 직전에도 이 8월 27일 날 이때 이 주행사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시간 내는 김에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마필. 오늘의 마지막 심사 그냥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냥 선에 무난하게 나서죠. 단 한 번의 추진이 없습니다.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이 걸음만 놓고 보면 와, 이마필이 4등급에서 그동안에 13번을 뛰었던 경주 중에 단 한 번의 입상이 없다? 이해가 안 될 정도의 마필이었습니다. 단 그랬던 마필이 딱 14번째 직전에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 버텼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 이런 점을 놓고 봤을 때 이 더해라는 마필이 하디찰레라는 마필과 맥을 좀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주행심사 때는 거의 나름대로 인류 마필에 못지않은 그런 걸음이었는데 실전은 풀빵이다. 그래서 뭐 정작 더해어가 편하게 전개를 펼친 적도 없었고 그렇다 해서 뭐 출발부터 이렇게 뭐 강하게 의지가 있었던 적도 없었다 라는 점이 저는 포인트고요. 9월달 이후에 이 마필이 병력 내용이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현재로서. 그래서 이번 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 11번과 12번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국산 마필, 희망펀치, 그린치타, 여기에 외산 마필, 억대 마필이죠. 상당한 포스의 언브레이크. 딱 3두로 끝날 것 같지만 이번에 키를 주는 마필은 11번과 12번입니다. 이 마필들이 이번 승부처에 최고의 키를 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들을 왜 봐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드렸고 그 정도로 걸음 자체라든가 능력은 절대 밀리지가 않는다. 여러분들 자, 현장에서 이 11번과 12번을 필히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마필이 좋아졌다면 여러분들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믿고 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준비된 마필들. 자, 이번 주 7경주는 저는 승부가 될 수 있는 경주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오늘 여러분께 예고를 드릴 수 있는 세 번째 승부처는 제 7경주의 승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제가 준비된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7경주 승부처에 이어서 8경주 역시 A급 승부처입니다. 정말 오늘 5경주, 8경주, 9경주는 강하게 돌아갑니다. 이거는 뭐 절대적인 찬스고 특히 전반부에 저배당이 있기 때문에 후반에 배당의 목마름을 정말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경주가 바로 이 8경주, 9경주도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경주는 편성의 흐름이 특징이 뭐냐면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현재 2번 인디매직 뭐 라인브레이커라는 마필도 나름대로 빠른 순발력을 지니고 있고요. 아델보스 빠릅니다. 서던킹, 아침빛, 인디초이스 빠르고요. 서부특급 빠르고 맨 오브 더 스타 빠르고요. 그러니까는 이번 경주가 국산마 4등급 1400m 레이스인데 빠른 마필들이 많습니다. 뭐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마필은 없습니다만 편성이 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주는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센 마필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앞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전개만 놓고 봤을 때는 1400의 거리까지 고려봤을 때 추입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전개가 예측이 됩니다. 이번 경주. 간명하게 딱 2뒤의 마필 설명드립니다. 9번 서기 포인트, 여기에 10번 베스트 윈드입니다. 서기 포인트는 제가 볼 때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최근에 거의 최선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마필이 밀고 나온다면 선입권에는 충분히 붙을 수 있는 마필이고 뒷심의 경쟁력도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전개, 뒷심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는 스피드도 있는 마필이고 뒷심도 있는 마필인데 최근에 편성이 만만치는 않았습니다만 저는 이 마필이 최근에 다실바, 정도윤 최선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서기 포인트. 자, 그래서 이조마방의 서수홍 교수의 안장 교체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승부가 된다. 특히 이번 경주의 안장 교체가 예사롭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선행용 마필이 다수 편성된 경주의 선입 포지션이라면은 종반에 뒷심의 경쟁력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9번 마필. 두 번째 10번 베스트 윈드입니다. 베스트 윈드는 경주 편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마필은 특장점이 확실합니다. 어떤 장점이냐면은 추입입니다. 그러니까는
뒷심 대결로 간다면 이마필을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없습니다. 베스트 윈드. 저는 이번 경주 여러 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봤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머릿속에 구상도 해보고 메모도 해보고 여러 번의 전개 예측을 해봤는데 이거는 선행형 마필들이 앞선에서 그냥 땡땡 굳어서 끝난다? 이런 전개는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종말에 날아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이 편성에서 가장 주목할 마필 바로 베스트 윈드입니다. 베스트 윈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김혜성 기수가 호흡을 맞췄지만 뭐 호흡이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이 마필은 정작 송경용 기수와 기승했을 때 4번 기승에서 1승 준우승 1회입니다. 이 마필의 통상 성적이 22번에 4번 입상이죠. 이 성적을 송경용 기수는 단 4번 기승에 2번의 입상의 성적을 일궈냈습니다. 적인 기수죠. 적인 기수고 약간의 기복이 있는 거는 뭐냐면 추임망이기 때문에 여건이 주어지면 올라오는 거고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면 그냥 추입의 기회를 못 잡습니다. 단 추입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그야말로 짤탱이 없습니다. 그냥 종말에 올라옵니다. 추입력 발휘는 상당히 강점이 있고요. 기수는 송경용 기수의 기승 선두경합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번 경주 10번 베스트 윈드를 주목할 복병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동안에 좀 의지가 좀 약했던 서기 포인트가 이번에는 의지가 강하게 느껴지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편성만 놓고 봤을 때 이 편성 이 경주만 놓고 봤을 때 이 마필들의 특장점을 놓고 본다라면은 이거는 분명히 종반에 날라들어오는 마필 10번의 추임력이 통할 수 있는 그런 전개가 분명히 그려집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번 제 8경주는 강하게 A급으로 전개 예측을 믿으면서 또는 마방의 승부 의지와 적임기수의 그런 능력을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주목할 마필은 9번 서기 포인트냐 10번 베스트 있느냐 저희 현장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9번 마필 10번 마필 필히 주목할 마필들입니다. 구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오늘 역시 메인입니다. 오늘 제가 지난주에 부산 금일경마 마지막 8경주의급 메인 중배당 주력 여기 1호 부산경마 5경주 마지막 A급 메인의 중배당 주력을 적중을 했습니다. 짜릿한 역전이었죠. 자, 오늘은 바로 이 구경주입니다. 2등급 1200m 레이스. 자, 이 상위 등급 경주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능력이 다 나온 마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점핑주나 마필들도 있고요. 점핑주도 있다는 거는 이미 2등급의 사이즈가 아니죠. 3등급의 마필들입니다. 월드삭스, 쏜살처럼 암만 이 마필이 잘 뛴다고 해도 기존의 2등급 마필과의 능력차는 분명히 있겠고 물론 거리와 전개와 부담력을 봐줘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상위 등급은 기회의 땅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 마필들은 이미 실전 경험이 무수히 많고 상대 전적도 무수히 많고 다양한 거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능력 평가가 확실합니다. 지난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1등급 레이스에서 바베 어리언이라는 마필을 왜 강하게 놓고 때렸냐. 이 마필이 인기 순위가 1위, 2위, 3위, 4위, 5위 한 4위 정도 됐네요. 4위의 마필 우승을 했는데 이 마필의 사이즈를 알고 있고요. 게다가 55의 부담 중량 이 여건이 이 마필을 볼 수밖에 없었던 여건입니다. 뭐 제가 여러분께 그냥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지난주 한번 방송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는지 참고로 하시면은 이해가 가실 것 같고요. 3등급 레이스긴 했는데 인기순위 8위의 마필 파인의 꿈을 제가 왜 설명드렸냐면 이 마필의 능력에 서광주 기수의 감량이 55면 이 편성, 이 사이즈에서는 무조건 노려야 된다. 물론 이제 전개 예측도 했죠. 1600m 레이스 이 마필의 추입이 통할 것이다. 라는 전개 예측도 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마필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세면 부담이 적절하면은 그에 따른 능력 발휘는 편하게 지켜보셔도 되는 그런 여건이고 일요일 경마죠. 저희 마지막 승부처 톱메이트 인기순위 이 마필도 5위였죠. 인기순위 5위의 마필. 이 마필을 제가 왜 믿었느냐? 그때 이 마필은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마필의 능력에 52의 부담력의 박재희 기수면은 이마필을 안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상했던 거였죠. 그래서 승부가 될 수 있었던 여건이었고요. 그럼 이제 이번 경주 흥미롭습니다. 현재 1200m에 있어서 강점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 쏜살처럼이라든가 여기에 월드삭스라는 마필이 있겠고, 기존에 있는 마필 중에서는 이제 닥터 패션이라든가 온누리 질주 이런 마필들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같이 보면 최근에 이 마필들의 성적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의 컨디션이나 능력을 절대 저평가할 수 없겠지만, 저는 이번 경주에 기본적인 2등급 사이즈에서는 바베리트, 장산도끼 이 대 마필이 분명히 능력이 앞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1200 거리와 부담 중량인데, 능력 대비 부담 중량을 비교해봐도 크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바베리트를 간단하게 설명 들어보면 지난 7월 3일 1400 2등급 레이스였죠. 이때 바베리트는 55.5를 짊어졌고요. 온누리 질주는 53을 짊어졌습니다. 이번 경주에 아마도 온누리 질주가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인기순위 1위, 2위, 3위 내에는 무조건 들어오는 마필입니다. 이때 당시에 7월 달에 53.5를 짊어졌던 온누리 질주가 2kg를 더 짊어졌던 바베리트라는 마필한테 상대가 안 됐죠. 이번에는 오히려 바베리트가 54.5입니다. 0.5kg의 이점이 좀 더 주어졌고요. 직전 경주 한번 볼까요? 온누리 질주가 바베리트라는 마필을 이겼습니다. 1kg의 부담류의 이점이 주어진 여건에서 이겼고요. 이번 경주 2뒤의 마필의 부담 차이는 오히려 바베리트가 0.5가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때와 비교했을 때는 한 1.5 차이고, 중요한 건 뭐냐? 바베리트는 안장이 현재 송경용 기수로 그대로 기선하고 있습니다. 등짐은 좀 더 많이 가벼워졌고요. 인기 순위 3위 이내의 마필 온누리 질주가 절대적으로 바베리트를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1200m 레이스를 할지라도 장산도끼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장산도끼가 최근에 약간의 좀 부침이 좀 있긴 한데, 이 마필도 이미 2등급에서는 검증이 된 그런 능력 마필입니다. 최근에 부담 중량의 짐 때문에 정말 상대와의 경쟁이 아니라, 물론 상대도 세긴 했습니다. 블러파워, 도미네이션, 투혼의 반서 이런 마필, 대함장군 세긴 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상대 마필과의 경쟁에서 진 게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다. 57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리고 직전에 55.5를 딱 짊어지니까 최근 대비 이 마필이 걸음이 정말 가장 좋았습니다. 이번 경주 충분히 휴식 취했고 54.5의 부담 중량. 상황 끝입니다. 이 부담 중량이면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거리가 짧다? 의미 없습니다. 이 마필이 느린 마필이냐? 최근에는 워낙 이 마필이 성적이 안 났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한 겁니다. 왜? 57을 짊어지고 무리를 하면 마필이 고장 날 뿐이지 성적은 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6세 마필이고요. 상금을 벌 때 제대로 벌어야 됩니다. 드디어 최근 대비해서 부담량이 가장 많이 깎였습니다. 자, 이 팔두가 나오는 레이스에서 장산도끼가 최근에 성적이 부진했다고 해가지고 인기순위 5위 간신히 들까 말까 6위, 7위 정도가 예측이 됩니다. 이 마필의 사이즈가 안 되냐?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이즈는 가장 앞서 있는 마필이고, 서수훈 기수를 왜 기승시켰을까? 이 여건이 정말 좋습니다. 직전 대비 또 감량이고요. 57이면은 제가 봐도 승부 안 합니다. 해도 마필한테 해밖에 안 됩니다. 단 54.5면은 (2등급) 경주 우승 상금 4,950, 상당히 구미가 당기는 그런 여건입니다. 자, 이번 경주 메인 승부처입니다. 2번 바베리트, 장산도끼, 특히 장산도끼 2뒤의 마필을 필히 주목할 마필. 전혀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인기 순위에 크게 연연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능력 다 드러난 상위 등급의 마필이고, 그나마 인기를 모으고 있는 마필들은 나름대로 1200을 잘 뛰었던 마필들, 점핑 추천이죠. 3등급 소속의 마필입니다. 온누리 질주 빠르기 때문에
또는 최근에 나름대로 한번 뛰었기 때문에 월드삭스 점핑 주전 1200 강점이 있기 때문에 닥터패션 단거리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부담이 늘었습니다. 이 상위 등급의 0.5, 1.5, 1kg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주요 인기 마필들 여러분들 크게 맹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A급 메인. 제가 왜 A급 오늘 3번을 준비를 했는지 확실하게 입증하겠고, 이번 경주의 바벨리트, 장산도끼, 제 현장에서 여러분들 참고를 안 하시더라도 꼭 이 방송을 보시고 이 뒤에 마필은 필히 염두에 두시고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뒤에 마필 오늘 준비된 A급 메인은 제 9경주에 준비를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총 9경주까지 예상을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편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월초경마의 좀 특징도 있고요. 극명하게 나뉘어집니다. 오늘 초반에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저배당 유력합니다. 반면에 5경주부터 9경주는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오늘 승부가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인데 전반에 1, 2, 3, 4경주가 자신이 없어서가 아니다. 이 경주 중에서 분명히 제가 현장에서 배당을 지켜보고 이 정도의 메리트라면 이거는 승부가 되겠다. 정말 2배짜리 3배짜리 받치고 그냥 승부 적중 의미 없습니다. 특히 여기서 틀려버리면은 상당히 데미지가 크죠. 그래서 1경주부터 4경주까지는 제가 현장을 지켜보고 이 정도의 메리트라면 배당의 메리트가 있다라면 환수가 된다라면은 현장 승부까지 자신있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 4경주는 승부 여지를 남겨두고 오늘 5경주, 7경주, 8경주, 9경주의 승부를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월초경마 첫 출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여러분들 꼭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73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다른 유튜브를 찍는 분들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정말 저한테는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이고 제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금유경마 확실한 대승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토요경마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토요경마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